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킥 서비스 최현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우리 돈으로 약 69조 원가량의 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세계에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특히나 아동 소아마비 환자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말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이렇게 잘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쓰는 그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 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진정한 부자 되셔야겠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로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양주수가 모두 약보합권에서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 1970선을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서 마감했던 미국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타섰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연기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이었고 또 IBM 등 일부 IT 기업들이 이제 호재성 실적 발표가 나왔던 점도 증시에는 긍정적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어제보다 7포인트 빠진 1972선이고요. 코스닥은 0.17% 내린 5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잠깐 보면요. 상위주들이 좀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삼성전자가 1.29% 내린 14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현대차가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1.8% 하락인데요. 실적이 다소 부진할 거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종목 간단히 좀 보면요. 한국가스공사 정도가 오늘장 좀 많이 빠지는데 유상증자한다는 소식도 있고요. 자, 이렇게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궁금증 굉장히 많으시겠죠? 오늘도 두 가지 참여 방법 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는 무료죠. 013-3366-0110번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전화로도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2610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킥 서비스를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플래닛 투자연구소 황규소 팀장님, 지난주에 못 봤는데 오늘 자리하셨고요.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종목킥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게임의 룰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종목 상담은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이고요. 저희가 별점제 시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월의 별점 왕 과연 어떤 분이 되실지 상담 받으시고 참 고맙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남기시고요. 또 별표 모양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별점 왕을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를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부터 문을 열어볼게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예. 72,500원에 30%요. 72,500원의 비중이 30%요. 예. 예, 한국가스공사 유상증자 얘기도 있던데 들으셨습니까? 예. 예, 4거래일지 주가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런데 더 지금 추가 하락이 예. 가능한지 아니면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인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한국가스공사는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예, 중장기고 한 8만 원 정도 목표가를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한국가스공사 비중이 30%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도 혹시 포트에 있으십니까? 예. 그 종목들은 어떻게 좀 수익이 나고 있으신가요? 지금 LG전자 가지고 있고요. 예. 아니요, 지금 수익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S-오일하고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현금 비중은 얼마나 있으시고요? 20%요. 20%요. 지금 현금 비중이 20%시고 한국가스공사 외 LG전자와 S-오일 역시 지금 손실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 가운데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황규섭 팀장님을 바꿔드릴 거고요. 저희가 먼저 이 종목에 대한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먼저 여쭤봤습니다.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네요. 보유가 2분, 지금 팔라가 1분,
반등하면 팔라, 비중 축소가 두 분이십니다. 황규섭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앞서서 제가 좀 정보를 캐봤거든요. 네. 예.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가스공사 일단 오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 한국가스공사가 좀 내수주로 좀 각광을 받고 또 이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좀 이슈들이 나오면서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누가 이제 매수가 주체가 누구였고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투자자별 매매동에 한번 살펴보시면 그 당시 매수 주체들은 기관이었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해서 끌어올렸는데 최근 하락 자체도 기관들이 좀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급 자체는 좀 상당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에 이제 겨악재들이 좀 나왔죠. 그 팩트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수금 유동화 그 부분을 자산으로 돌리는 것이 좀 무산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왜 안 좋냐면 오늘 나온 악재와 좀 겹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산 유동화를 시킬 경우에 회사는 유동성이 좀 풍부해지고 유상증자 같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하지만 처음에 이 부분들이 리스크로 나왔을 때 이미 주가는 그 부분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단지 수급이나 지금 장 상황에 따라서 좀 밀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미 일단 매물대 자체를 뚫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기는 힘든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000원 선까지 밀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지금 당장 매도 또는 비중을 좀 축소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매수하신 가격대나 전 고점인 87,000원 선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긴 횡보 기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저점을 상당으로 해서 지금 제가 긋고 있는 이 선 68,000원에서 65,000원 사이 이 부분에서 좀 길게 좀 횡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를 물어보셨는데 사지 말고 네. 그냥 팔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시청자님, 네네. 예,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최고 지금 저점이 지금 68,000원 정도, 65,000원에서 68,000원 정도 네네. 지금 저점을 보면 되는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68,000원에서 오늘 그 밑에 꼬리인 67,000원 선에서 하단을 보면 65,000원까지를 하단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그런데 문제는요. 하단은 65,000원 정도가 될 건데 그 구간에서 오랜 기간 횡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기다리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매도를 했다가 그럼 네. 꼭 그걸 사고 싶으면 좀 기다려 봐야 되네, 이죠?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은 원래 잡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는 칼날에 대한 이유가 지금 팩트가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유상증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확정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수급이 얼마나 풀리는지 그리고 차트상 얼마나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지 그 부분 지켜보시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확인하신 이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예. 비중을 줄이시던지 매도를 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할 거거든요. 예, 그때 예. 가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국가스공사 봐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서 6547님이 오늘 현대중공업을 추가 매수하고 싶다고 물어보셨는데 비중은 적지 않으셨거든요. 비중 다시 물어보시면 저희가 상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문자 주시고요. 먼저 봐드릴 종목은 LG생명과학입니다. 55,000원에 30%. 앞으로의 전망 어떤지 알고 싶다고요. 2805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LG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 LG 계열사에서 말 그대로 그 의약품, 그러니까 원예 처방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아니라 원예 처방 그 부분 쪽이 이제 많은 제약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가지고 뭐 대사질환 치료제라든지 그 바이오 의약품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끌고 가면서 사실 그런 것들이 그 시장의 기대를 많이 받고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높은 폭으로 올라왔는데 사실상 다른 거는 뭐 안 좋은 건 없습니다. 굉장히 뭐 정도 경영도 하고 있고
매출도 굉장히 꾸준히 늘어나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특히나 그 대규모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크게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일회성 비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상 모든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주가가 이제 비싸냐 안 비싸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바이오라는 게 제약이라는 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그 제조업보다는 그 평가 자체를 원래 워낙에 높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절대평가로 보면 이제 고평가라는 얘기들이 나오죠. LG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물론 실적 개선이 되고 향후에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과연 주가가 그 부분에 받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의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 좋습니다만 손절가를 좀 확실히 지키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절가는 52,500원 선인데요. 사실상 추세를 타기 시작했을 때 그 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분이 57,000원 선으로만 단기적으로만 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을 살 때 이 종목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높게 평가를 받게 있느냐,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고평가 구간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손실은 아니시지만 목표가,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봐드렸고요. 이번에 전화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서 금호전기 볼게요. 금호전기를 42,000원에 20% 추가 매수가 괜찮은지를 여쭤보셨고 목표가도 물어보셨습니다. 손실이기는 한데 주가는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시청자분이랑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수 시점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꽤 오래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42,000원 정도면은 1년 정도 되셨나요? 네, 한 2년 정도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현재 구간의 반등이 그렇게 뭐 달갑기는 하시겠지만 좀 위험하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금호전기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뭐 서울 반도체라든지 금호전기라든지 지금까지 뭐 LED 시장이 좀 LED 조명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LED 조명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개화를 할 것이다. 이런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유럽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이제 증권이라든지 그쪽에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좀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은 주가가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고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42,000원이긴 하지만 현재 단기적인 차트로 보면 차트가 좀 어느 정도 지금 상방으로 좀 많이 서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평균 단가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포트폴리오 관리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한번 가격대를 정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1차적으로 지금 제가 긋고 있는 선 이 선이죠. 지금 27,000원 선, 이 선까지 한번 밀리고 이 선이 지지되는 거 확인을 하신다면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빨리 엑시트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42,000원까지 곧장 올라간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 실적이 실제적으로 찍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만약에 밀렸을 때 그 부분을 지지하고 있다면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호전기 42,000원대 사셔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고생하고 계신데요. 지금 사지는 마시고요. 주가가 한 27,000원대 밀렸을 때 그때 한 10% 정도만 비중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현대중공업 봐드릴 텐데요. 현대중공업 비중 적어달라고 보냈는데 답변이 없으십니다. 그냥 바로 풀어드릴게요.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계시고요. 30만 8천원에 사셨습니다. 1년 정도 보유 중인데 오늘 추가 매수해서 주가를 좀 낮췄으면 좋겠는데 좋은 방향으로 진단해 주십시오. 방송 통해서 많이 배우고 계시다고요. 이분 어떻게 볼까요? 네, 많이 안타깝죠. 현대중공업 계속해서 뭐 올라갈 듯 하다가도 이제 못 올라가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조선사들의 그 수주 상태를 보게 됐을 때는 사실상 지금 주가 수준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싼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자산 가치라든지 우리나라 그 조선중공업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캐파라든지 그런 것들에 비해서 말 그대로 이제 싼 가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대비해서는 당연히 적은 거고요. 그 시장 지배력 대비해서는 지금 싼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상충이 돼 있고, 그러면 여기서 말 그대로 이 조선중공업 업체들이 전체가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수익성이 그만큼 뒷받침돼야지만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수주가 그렇게 대규모 수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진 않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거기서 발주의 주력이 되는 나라들이 어디냐면 유럽의 국가죠. 그것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물론 조금씩은 회복이 되고 있지만 피그스라는 국가들이 대부분 발주사입니다. 그러니까 발주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어렵게 됐을 때 당연히 발주는 안 나오게 되고 역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주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솔직히 주가는 싸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추가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1년간 보유하셔서 손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저도 좀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일단은 21만 5천 원 선에서는 일단 한번 빠지시고 그 다음에 실적이 개선될 때 다시 들어가도 비중 확대해서 들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꼭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24만 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만 5천 원 선 왔을 때 전량 매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팔라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급등할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다시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당장 팔지는 못하실 것 같고요. 보시다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그때 또 봐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봤고요. 이번에 서울반도체 볼게요. 서울반도체도 전화를 통해서 상담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31,150원에 40% 계속 들고 가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 금호전기와 일단 기본적인 팩트는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이제 좀 더 큰 종목이다 보니까 좀 자세히 좀 시장 상황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나 뭐 LED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실적이 LED 부분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최근 개발했던 지금 제가 이름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그 모듈 같은 경우에는 선진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에서도 각광을 받은 만큼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서울 반도체라든지 금호전기 같은 게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 이유가 최근 이제 뭐 오랫동안 보유했던 LED 장비주라든지 모듈주들이 이제서야 좀 반등을 해서 문의가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은 테마로 이렇게 해서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차트상으로도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금호전기와는 좀 다르게 밑에서 횡보했던 기간이 매우 길고 꾸준히 좀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간 모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좀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 가격 자체가 지금 3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전고점인 29,000원을 뚫는다면 31,000원까지는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또한 이제 자세하게 보실 거는 기관의 매도세가 얼마나 좀 집중이 되느냐인데요. 지금까지 이 주식을 올린 것은 지금 저점에서 부터 계속해서 올린 것은 투신권을 비롯해서 지금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모든 기관에서 지금 같이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 생각해 보신다면 아직까지 추세가 꺾였다고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손절 가격 자체야 뭐 지금 상황에서야 뭐 매수 가격이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따로 정해드리지는 않겠고요. 다만 이제 29,000원 전 고점 29,250원을 좀 강하게 뚫고 나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코스닥 시장을 함께 보신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5위권 안의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 좋죠.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서울 반도체도 같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잘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올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서울 반도체였고요. 이번에 S-오일 볼 텐데요. 앞서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S-오일도 포트에 가지고 계시다 했던 분도 있습니다. 지금 상담 내용을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S-오일 사신 가격이 10만 2천 원이시고요. 비중이 20%십니다. 이 종목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예. 네, S-오일 같은 경우는 일단 정유주로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대주주 자체에서 원래 공급받는 원유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사실 정유주에서 탑픽은 S-오일이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이게 태양광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그 타 정유주들 대비해서는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좀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를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죠. 본업이라는 게 이제 정제니까 정제 부분이 이제 보면 되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4분기 정확히 말하면 한 11월 달 정도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정제 마진폭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1월 달에 이미 늘어난 상태인데 다른 정유주들은 분명히 작년 12월이나 11월에 비해서
분명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지만 이 SO에만 못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그런 태양광과 관련된 악재가 지금 SO일의 주가를 좀 누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본 사업은 아니니까 본 사업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 정제 마진폭이 계속해서 늘어날 확률이 일단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 제품 판매 가격이 중국의 수요 때문에 역시나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작년 실적 이 정유주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화학주들 굉장히 안 좋았지만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여기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일단 전고점 자체는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전고점 약 11만 원 선은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2만 원 선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 다지고 있는 9만 5천 원 선으로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SO일 봤고요. 이번에 매수문인데요. CJ를 사고 싶은데 적정 매수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황희석 팀장님. 네, CJ 일단 뭐 그룹에 대해서부터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같은 경우에는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CJ E&M이라든지 뭐 국내 뭐 음식료 업계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 업계 뭐 요식 업계 이런 부분들 다 지금 통틀어서 좀 하고 있는 회사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CJ 대한통운에 대한 인수로 인해서 유통업에 진출을 했고 그 유통업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대한해운에 대해서 좀 본입찰에 참여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뭐 한진해운이 상한가 근처에 갈 정도로 해운 가격 운임 자체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경기가 회복된다면 유통업계에 같이 진출해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룹적 효과는 좀 앞으로도 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 이제 뭐 기관의 매수세가 좀 끝나긴 했지만 차트를 보신다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차트가 너무 섰기 때문에 좀 매수하시기 부담스러우셔서 가격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을 한번 정해드린다고 하면 물론 뭐 밀려서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횡보했던 구간, 1차적으로 횡보했던 구간인 뭐 10만 원, 5천 원 선까지 밀린다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밀릴 것이라고 지금 생각은 되지 않고요. 그 위에 상단인 한 12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선, 요 부분까지 밀린다면 신규 매수 진입이 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 항상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12만 원 선 오신다면 매수하셔서 대신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보지 마시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CJ 봤습니다. 매수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OCI 볼게요. OCI를 21만 9천 원에 사셨는데 비중이 100%입니다. 전화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전체적인 대응 전략이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예. 100%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데요. 일단 OCI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는 것이 최근에 분명히 반등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에 워낙에 그 태양광 산업이 신사업으로 됐을 때 이 폴리실리콘 자체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다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진입장벽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태양광 산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급량이 많아졌고 결국엔 그게 오히려 이 폴리실리콘 가격을 굉장히 크게 높게 이제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줄어서 그런 거지 수요가 늘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늘어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되면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업황 바닥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폴리실리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고순도 폴리실리콘이 있고 저순도 폴리실리콘이 있는데 이 OCI가 만드는 건 뭐냐면 이제 고순도 폴리실리콘이라서 사실상 중국 업체들은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은 보통 저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죠. 그래서 경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이 OCI에 경쟁은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양광 그 폴리실리콘이라든지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투자가 활발해지고 그만큼 수요가 증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장 업황 회복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바닥 국면을 다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큰 기대보다는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들 염두를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거래량 높게 발생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게 돌파 갭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가 바닥이 맞습니다. 근데 또 모르는 거니까 일단 손절가는 17만 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일단 22만 원 선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신 가격에서 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100%시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OCI 봐드렸고요. 이번에 NHN 볼게요.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NHN을 사신 가격이 25만 5천 원이시고 비중이 10%신데요. 이분은 추가 매수를 물어보신 겁니다. 8387님께서 주셨고 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어떻게 더 살까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좀 위험한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만 더 좀 눌림목이 온다면 충분히 10%시고 NHN 자체가 좀 튼튼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NH에 대한 팩트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뭐 한 게임에 대한 분할 소식은 아직까지 뭐 확정된 바가 없다고 나왔지만 충분히 뭐 있을 수도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NHN이 게임이 얼마나 성공을 할 것인지 결국 그 게임이 성공하기 위해선 NHN이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플랫폼 사업인 라인에서 얼마만큼 매출이 나오는지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뭐 지금 뭐 보고서 상이나 뉴스 상으로는 뭐 라인의 이용자들이 뭐 페이스북의 이용자들과 그 부분과 준할 수준 정도의 이용자당 뭐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실적에 찍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모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좀 업체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 부분이 포커 게임인데 포커 게임이 페이스북에 1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나온 매출이 카카오톡 2, 3위와도 지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출 비중이 좀 작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플랫폼에서 얼마만큼 매출이 찍어주느냐, 얼마만큼 실적이 나와주느냐가 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급하게 턴어라운드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전 물목 구간이었던 24만 원 선까지 밀리면 한 5% 정도 더 담으시고 그 아래로 밀리면 다시 한 5% 정도 담는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가격에서 매물대 근처에 딱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는 좀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래 잘 기다리고 계신데요. 일단 추가 매수는 24만 원 선 왔을 때 5%, 그거보다 조금 더 빠지면 5% 이렇게 사서 들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수 단가가 낮아지니까 빠져나오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NHN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요. 네네.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29,000원에 40%. 29,000원에 40%요? 네네. 언제 사신 거예요? 조금 됐습니다. 이거 그때 무상인가 다 받았었습니다. 무상증자도 받으셨고요. 네네. 예, 지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회사하고 앞으로 전망 좀 보고 싶었어요. 전망이요? 예. 예, 어떻게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시고요. 예, 한 중기 정도로. 중기 정도 보세요. 혹시 29,000원에 40%를 한꺼번에 담으셨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 매수를 한 건 아니시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때 더 사지는 않으셨다는 말씀. 그래도 잘 버티셨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잠시 뒤에 연결해 드릴 거고요.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볼게요. 네. 예,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유가 3분, 매도가 2분, 반등 시 매도 1분. 이 종목 역시 다양합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셀트리온을 보여가지고 굉장히 오래 보유하셨죠? 네네. 네. 셀트리온이 어떤 기업인지는 아시죠? 워낙에 유명한 기업이니까요. 네, 바이오 시밀러 네. 복제약 만드는 회사라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 네. 네.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시밀러죠. 그러니까 똑같은 원의약품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말 그대로 비슷한 그러니까 형질 자체는 이제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말 그대로 사람이 먹었을 때 원의약품하고 똑같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바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 대해서 국내 산업에서 레포트를 보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수요가 그렇게 얘기 나오는 것들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는요. 물론
미래에 가서는 정말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바이오시밀러를 수요하려고 하는 그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의약품을 쓰겠다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고 예.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뭐 산업 보고서나 이런 것들 보면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대해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그 산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시밀러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아직까지 그렇게 수요가 크진 않은 상황이고 말 그대로 그래서 공급이 부족해서 정말 성장성이 커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너무 좀 이렇게 과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미래는 저도 모르니까 미래에 가서는 바이오시밀러가 정말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그때는 셀트리온이 정말 주가가 폭등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셀트리온의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아까 LG생명과학도 그러니까 같은 분야는 아닙니다. LG생명과학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약 부분을 이제 놓고 보게 되면 셀트리온도 상당히 고평가는 맞습니다. 실적 대비해서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성장성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출액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네. 본다면 아직까지 무슨 설비 투자라든지 R&D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론 시장 지배력은 늘을 수 있겠지만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 자체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 주가 수준을 버티고 있는 것이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티고 있는 것이 좀 다행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점만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는데 경영진들이 주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기네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게 되는 건데 무상증자를 하고 그러면서 주가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들이 제 눈에는 그렇게 좋게 비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를 먼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24,500원 선을 손절가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좀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무슨 변화가 있을 때 상담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 박스권 상담 부분이라 할 수 있는 27,000원 선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네. 주식 투자하신 지 오래됐으니까 이성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목표 주가가 27,000원인데 그래도 손실이시잖아요. 27,000원 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봐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셀트리온 두 번째 전화 연결해봤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자, 문자 또 봐야겠죠? 이번에 에스텍 파마 봐드릴 건데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에스텍 파마를 사신 가격이 18,900원이시고 비중이 30%신데요. 지금 황규섭 팀장님께 드릴게요. 네, 스텍 파마 이제 기본적인 회사 내용부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원료 의약품을 좀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료 의약품이라고 하면 이제 뭐 제네릭 의약품이라든지 기존 의약품들에 들어가는 그 원재료를 좀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기술력은 최고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뭐 팩트로 본다면 뭐 다국적 제약사인 UCB에서 처음으로 이제 CMO라고 해서 제조업체로 말하면 좀 OEM 생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탁 생산 방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UCB라는 기업 자체가 다국적 기업이고 큰 제약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작은 시가총액 이제 한 2천억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회사에다가 지금 CMO를 맡겼다는 것은 상당히 회사가 기술력 자체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연말부터 해서 기관의 러브콜들을 좀 받았고요. 장기 투자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연기금도 지금 꾸준히 좀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 살펴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8,000원 대비해서는 뭐 2배가 넘는 수치가 급하게 좀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근 한 3달 가까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부분들을 지금 1차, 2차 지금 계속 뚫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매물대 자체라든지 차트상 그 부분들 자체가 매물대 위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신다면 밀린다고 하더라도 16,000원 선까지밖에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 뭐 18,900원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CMO 물량이 실적으로 찍히는 1분기 이상이 돼서 그 실적들이 나오게 된다면 전 고점인 22,000원
9천 원 선도 충분히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에스텍파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정고점도 뚫을 수 있겠다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 16,000원 정도만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OCI 머트리얼즈 봐드릴게요. 46,650원에 비중 10%신데요.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여쭤보셨고요.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좀 제시해 주십시오. 5247님 단골이시죠? 저희가 봐드릴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단골 시청자님. 예. 얼굴 한 번도 못 뵀지만 일단 OCI 머티리얼즈는 주력 사업이 이제 특수가스입니다. 이게 특수가스가 어디 많이 들어가냐면 뭐 반도체라든지 LCD라든지 그리고 요즘 태양 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일단 그런 산업의 이제 전방 산업이 말 그대로 좋아지고 수요가 많아야지만 OCI 머티리얼즈의 특수가스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당연히 올라가게 실적이 좋아지게 되겠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일단 반도체 산업부터 보면 반도체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반도체 제조업들이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만큼 안 만들어서 역시나 그 부분도 올라간 거고요. 그러면 업황 턴어라운드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LCD라든지 보통 그런 IT 쪽에 있는데 LCD는 그나마 그 수요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될 때 이 뒤따라서 올라가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패널 가격들이죠. 그런 부분도 같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앞전에 그 OCI 설명을 하면서 태양광 업종들도 설명을 드렸지만 역시나 물론 여기는 이제 태양 전지에 들어가는 특수가스지만 거기도 업황이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러면 세계의 주력 그 사업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평균 실적 정도로 3년 평균 실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PER 수준 한 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를 우선적으로 좀 전해 드리자면 역시나 지금은 짧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36,000원 선을 손절가로 짧게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역시나 42,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OCI 머트리얼즈를 이성규 팀장님께서 지금 가격대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시청자께서 물어보셨죠. 추가 매수 가능하냐? 물론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36,000원 선은 손절가로 꼭 정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하나 더 갈게요. 솔브레인 보겠습니다. 솔브레인 문의 주신 분 46,500원에 25%시고요. 향후의 전망을 여쭤보셨어요. 예. 오늘 상당히 좀 좋은 종목들이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보시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쪽에 이제 소재 공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식각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식각액이라든지 이제 전해액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식각액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90%를 지금 넘을 만큼 경쟁 업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해액 같은 경우에도 한 40에서 45%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MS 자체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전방 시장이 확대만 된다면 크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다가 급반등한 모습은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알고 있기로 작년에 반도체 시장과 디스플레이 시장이 왜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실적이 나왔느냐 살펴보시면 어차피 스마트폰도 반도체가 들어가죠. 스마트폰 제조 과정에서 이 부분들의 좀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좀 호재가 좀 겹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사들의 가동률도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갤럭시라든지 그런 신규 휴대폰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모바일 시장은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원래 납품이었던 이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도 실적이 좀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MS 1위 업체인 솔브레인은 충분히 앞으로도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는 살짝 밀려서 지금 매수가보다는 좀 아래로 와 있지만 충분히 전고점 이상 1분기 안에 뚫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좀 흔들리지 마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4799님께서 셀트리온 방송 못 봤는데 사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셀트리온 지금 살 자리 아니라는 말씀 있을 것 같았는데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종목킥 서비스 VOD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셀트리온에 대한 이성규 팀장님 의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AS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지난주였죠. 황규섭 팀장님께서 전화를 통해서 봐주셨던 종목부터 확인해 봅니다.
예, 전화를 통해서 제일모직을 상담받았었는데요. 매수가가 12만 3천 원이었고요. 비중이 10%셨습니다. 첫 매수 종목이고 너무 오래 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추가 매수할 생각은 없다고 하셨었고 황기섭 팀장께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단기적으로 11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시청자께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2주 만에 뵙는 거 맞죠?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네, 많이 내려갔네요. 예,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추가 매수를 안 하고 그냥 있어요. 그냥 들고 계세요? 네, 잘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예.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주 전보다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자리는 이제 거의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좀 오래 들고 계셨고 추가 매수가 지금 뭐 불가능하셨다고 그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던 것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서 지금 자리면 좀 바닥이 아닌가 좀 더 빨리 엑시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잘라내기에는 워낙에 좀 바닥권이라고 좀 생각이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라내시지는 마시고요. 일단 10%를 긁고 가되 약간은 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트레이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냥 조금 추가 매수를 하면은 네네. 괜찮을까요? 지금 9만 원 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지하는지 2, 3거래일만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솔직히 밀렸다는 것 자체가 그날 좀 매도 부분이 좀 크게 나오면서 한 5% 정도 밀려서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밀렸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9만 원 선을 지지하는 부분 2, 3일만 더 확인하신다면 지금 뭐 추가 매수가 많이 부담스러우시면 한 5%만 더 담으셔도 지금 평균 단가가 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빨리 엑시트 하고 싶으시다면 어차피 회사는 좋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엑시트 하신다면 추가 매수 한 5% 정도는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일모직 받고요. 이번에 이성규 팀장님께서 봐주셨던 종목 확인합니다. 네, 지난주에 전화가 갔던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매수가가 26,400원, 비중이 50%로 많으셨는데요. 매수한 지가 얼마 안 되셨던 분, 한 달 정도 보신다고 목표가를 29,000원 잡으셨었죠. 이성규 팀장님께서 손절가를 22,500원 주셨는데 한 주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손절가 터치는 안 됐고요.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SK 하이닉스 그대로 들고 계신가요? 예. 예, 비중 50%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하이닉스가 한 주 동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네, 지금 하이닉스가 원래는 추세를 잘 타고 있다가 이게 추세가 무너진 결과인데 왜 무너졌냐면 아마 그 얘기 보셨을 거예요. 보도를 통해서 채권단하고 그 협의 물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량에 대해서 넘겨주는 그런 협의가 있는데 그쪽하고 지금 가격 조정이 안 맞고 있습니다. 안 맞고 있어가지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내려오는데 사실상 업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회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 요소가 있다 보면 사실상 단기적으로 충격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실적을 따라가는 결과가 오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역시나 단기적인 이런 주가 충격이라는 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존 전략은 그대로 좀 이렇게 힘드시더라도 좀 기존 전략은 그대로 좀 유지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그 기간이 얼마나 좀 걸릴까요? 그 예. 조정되는 기간이. 사실 다음 달에 그게 만료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달 정도는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목표가는 그때 제가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저는 반도체 가격 상승한 가격 정도만 책정한 거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29,000원 선이 그대로 좀 유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시간이 이제 여의치가 않아서 여기서 상담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그대로 밀고 가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주 후에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인사드려야겠죠. 플래네이 투자연구소 황규섭 팀장, 우진 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3년 만에 가장 낮은 2% 성장에 그쳤고 4분기 성장률은 0.4%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2012년 4분기 및 연간 국내 총생산이 2011년에 비해 2% 늘었다고 속보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1년 성장률 3.6%를 크게 밑돈 수치이며 한은이 당초 예상한 성장률 2.4%보다도 0.4%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이유는 투자 위축, 수출 및 내수 부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나마 정부 소비가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3.6% 증가하며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김영배 한은경제통제국장은 3분기 경기 하강을 막는 데 정부가 기여했고 하반기에는 민간이 성장을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한국 경제가 상반기 1.9%, 하반기 3% 성장해 연간으로는 작년보다 나은 2.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예비 판정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토머스 비 펜더 판사는 지난해 10월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측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관련 상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즉각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예비 판정을 받은 제품은 갤럭시 S와 갤럭시 S2, 갤럭시 넥서스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등 태블릿 PC로 주력 제품인 갤럭시 S3나 갤럭시 S 노트 2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펜더 행정판사에게 삼성이 특허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던 특허 중 2건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최종 판정은 오는 3월 27일로 예정돼 있으며 판사 재량에 따라 판정 기일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유로존의 회복이 늦어지고 미국의 재정 감축에 따른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3.5%로 예상했습니다. IMF는 또 내년 성장률도 지난번보다 0.1%포인트 내린 4.1%로 내렸습니다. IMF는 올해 여러 정책에 힘입어 유로존과 미국의 심각한 위험은 줄었지만 유로존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로는 미국이 올해 2.0%로 지난번 보고서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일본의 올해 전망치는 지난번과 같은 1.2%였으나 내년에는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무려 0.4%포인트나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중국은 올해와 내년 각각 8.2%와 8.5%의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며 유로존은 올해 마이너스 0.2% 성장에 이어 내년에는 1.0%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IMF는 내다봤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한국 가전업체들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대우 일렉트로닉스 82%, LG전자 13%, 삼성전자 9% 등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보조금 지급 판정에 따른 상계 관세로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72%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은 우리나라와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드럼 세탁기에 한정됩니다. 국내 가전업체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법적 대응 방침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종목 퀵 서비스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다 못 해드린 거는 내일 마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종목 퀵 서비스.